인공 비와 인공 안개를 연출할 수 있는 실험 터널입니다. 운전자 안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당 20mm의 비와 50mm의 비를 비교해 봤습니다. 주행하며 와이퍼를 가장 빠르게 작동시켜 보니 시간당 20mm일 때와 달리 50mm일 땐 앞유리에 물이 금세 차오르면서 이내 눈앞이 흐려집니다. 시간당 30mm 이상 집중 호우 땐 와이퍼만 믿긴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의 실험과 달리 바람도 강하게 불고 앞 차량이 있는 실제 도로 주행에선 시야의 질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에 불이 보이는 수막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차선 도로의 반사율이 떨어져서 운전자가 이제 차선을 제볼 수 없게 되거나 또 전방에 차량이 잘 보이지 않는 차선 이탈 경보 센서도 이런 경우엔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물에 젖은 차선은 상대적으로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차선 변경을 해도 경보 장치가 울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네요. 원래 울렸어야 되는데 지금 안 울리네요. 3년간 통계를 보면 빗길 교통사고 100건당 2.01명이 숨졌습니다. 맑은 날과 비교하면 치사율이 1.5배 높은 겁니다. 빗길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100건당 9.14명으로 치사율이 4.5배나 치솟습니다. 정보 표출 시설이 노면 표시라든지 도로 전광 표지가 원활하게 정보를 줄 수 있다면 안전운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비가 올 때 부득이하게 운전해야 한다면 제한 속도보다 20에서 50%까지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꼭 지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2년 전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폭우로 참사를 당한 뒤부터 이 동네 빌라 밀집 골목엔 물막이판이 하나둘씩 설치됐습니다. 창문과 공동현관 앞에서 빗물이 들어차지 않게 막는 최소한의 피해 예방 장치입니다. 하지만 설치가 안 된 집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처음 이제 싸웠을 때 그때 한번 여쭤봤는데 여기가 괜찮다고 이래가 있어요. 또 바로 옆집에는 물막이판이 있는데 여긴 없어서.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침수 위험이 큰 가구 10곳 중 4곳꼴로 물막이판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막이판 설치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데 침수 주택이란 낙인이 찍힐까 봐, 또 관리 감독의 번거로움 때문에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막이판을 설치해도 걱정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주변을 흐르는 사당천보다 지대가 낮은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집 밖에서 들어오는 물보다 집 안에서 역류하는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 하수도에서 역수를 해가지고 화장실까지 넘친 일도 있었어. 지하 화장실까지 넘쳤어. 여기 우리는 이거 물막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헛짓거리요. 물막이판이 만능 대책이 아니라 지형에 따른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가 아예 반지하 주택들을 사들이는 사업은 2년이 지났는데도 목표치의 10% 정도만 달성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낮기도 하지만 반지하 임대 수요가 여전히 높다 보니 선뜻 집 팔겠다 나서는 집주인들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있어서 현지가 슬슬 싹 내놓고 다시 또 들어왔어요. 예고된 위험에도 반지하를 다시 찾는 건 결국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 사람은 이사 가고 또 할머니가 오셨어. 또 더 위험한 사람이. 그래서 내가 비 올 때는 조금 신경이 써지더라고. 우선 빗물바지라도 정비해놔야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란 요구도 많습니다. 빗물바지가 막히거나 덮개를 덮은 경우는 침수 면적을 3배나 증가시킵니다. 빗물바지 배수구가 막혀 있는지 미리 살펴보시고 집 안으로 빠르게 빗물을 침투시키는 투수 포장을 늘리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